분양권의 모든 것 이번 영상 하나로 마스터하십시오. 부동산 선택하는 법부터 자세한 전매 과정, 계약서의 특약사항까지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분양권 강의 3부작 중 첫 번째 기초편 바로 시작할게요. 뼈를 갈아서 만든 분양권 강의 기초편 핵심만 짚어볼게요. 부동산에 매물 의뢰하기 전에 세금 얼마나 나갈지 대략적으로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에선 공급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할 겁니다. 가계약은 문자로 먼저 주고받고요. 이때 소유주 확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은 서로 만나서 주고받을 돈이 얼마인지 체크를 잘 하고요. 공급계약서 원본은 부동산 보관, 잔금일에 은행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 대출 승계 확인증을 건설사에 갖다 내야 됩니다. 건설사에선 공급계약서 2장, 개인 보관, 회사 보관용에 각각 인적사항 적고 도장 찍고 끝마치게 되죠.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 당첨 후에 입주 자격을 말하는 건데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면 얼마나 필요할지 입주하기까지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돈도 나눠서 내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입니다. 온전히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되고요. 중도금 60%, 이거는 대출이 나옵니다. 건설사와 은행들이 서로 협의해서 집단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잔금 때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사실 잔금 때는 중도금 대출 갚고 90%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자기 돈 보태고 마련하게 되죠. 실제 계산해 볼게요. 분양가 5억, 계약금은 5천만 원, 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60%니까요. 3억이 대출이 나오고요. 나중에 입주 기간 때 잔금 대출 받아서 중도금 대출은 갚고 나머지 돈 보태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는 들지 않고요. 나중에 잔금 때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 때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분양권은 보통 네이버 부동산의 아파트 분양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클릭하면 분양권 내역들 쫙 나옵니다. 동일 매물 묻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아파트 피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부동산 선택할 때 부동산 이름을 지금처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매 건수, 전세 건수, 올려져 있는 매물들 얼마나 있는지 나오는데 그 부동산이 이 해당 지역의 분양권을 다루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곳들 분양권 또는 다른 곳들의 집들만 다룬다면 해당 분양권이 있는 곳의 현실, 실제 상황, 그리고 지금 시세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건 아파트 분양권 설명들을 써놓은 건데요. 사실 맨 처음에 보면 암호같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경우 많습니다. 매매, 아파트 분양권 타입들이 나오고요. 9층 또는 저층, 중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P가 얼마인지 P2000, P3500, P1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P에는 실거래 신고가 되는 P도 있고 매도인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길 원하는 P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손피라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운계약 또는 양도세 매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면 해당 부동산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다운거래라면 전화로는 잘 안 알려줘요. 직접 찾아가서 묻고 듣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간혹 같은 아파트인데 P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8동의 중층 타입도 똑같은데 한 곳은 P1500, 한 곳은 P2억입니다. 이건 조합원 입주권이고요. 이건 일반 분양권이라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분양권에 비해 초기 자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번 돈의 70 또는 60%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라 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개정이 되면 45% 기본세율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세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세금 계산할 땐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야 되지만 제가 프리미엄 3천만 원에 1년 미만이라고만 가정했습니다. 기본 공제, 필요 경비는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았고요.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벌었다면 세금 2,100만 원 나갑니다. 70%라서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10만 원이 추가로 나가네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사실 70%가 아니라 77%, 60%가 아니라 66%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나가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결국 프리미엄 3천만 원 받았을 때 내 손에 남는 건 690만 원에 불과하죠. 실제 프리미엄과 손에 남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다운거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손피라는 아주 희한한 계산법이 등장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공급계약서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중계약 방지 차원,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 경우 부동산에서 보관한다는 보관증을 받던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실거래 신고란 절차가 있는데요. 부동산이 하니까 대신 맡기면 되고요. 실제 금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분양권이라 좀 특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주고받을 돈, 지금까지 낸 돈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별도입니다. 지금까지 낸 돈, 분양계약금, 옵션계약금 이런 것들이 되겠죠. 프리미엄은 마피, 무피, 플러스 피로 나뉘는데요. 심화편에서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 외 중개보수, 보증료, 인지세, 후불 이자들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분양권에선 양도세, 세금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분양권 계약서에 실제로 특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양권 강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분양권 상태의 계약이라고 명시를 하고요. 쭉 많이 나옵니다. 현재 소유주가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나중에 이게 틀려지면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료 발코니 확장, 알파룸, 팬트리, 시스템 에어컨, 대리석 등등, 여기에 양도 양수, 매도 매수 각각 인적사항 쓰고 도장을 찍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서로 매도 매수 간의 잔금은 언제 처리하냐? 보통 중간중간 시간 날 때 하던가 아니면 명의 변경이 끝난 뒤에 하게 됩니다. 중개보수는 모든 일 처리가 다 끝난 뒤에 보통 주게 되죠. 분양권 강의 3부작 중 첫 번째 기초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분양권 3부작 심화편, 매수인편 또 이어집니다.